31에서 34번 작자미상의 이태경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주제 아까 그냥 써주고 갈걸. 이태경전의 주제는 부모의 치상을 통한 효의 실현. 부모의 치상을 통한 효의 실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더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비가 되어 팔려가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상을 치르고 그게 소문이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요. 34번 보러 갑시다.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교 사상은 부모 자식, 부부 사이 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서로 다른 신분의 상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로 구체화됩니다.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유교적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는 모습을 통해 태경이가 유교적 질서가 당대의 이상적인 지배 질서였음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노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지배 질서, 유교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었다. 앞으로 넘어오죠. 어떻게 쥐어짜볼까? 진사는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지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가난하다는 얘기인 거죠. 경성 남산밑과 인접한 곳의 공간적 배경, 한 채의 작은 초가에 거처에 있었다. 가난하다는 얘기 또 나오네요. 낮이면 남산에 밭갈기를 하고 밤이면 고인의 글을 상고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여기에서의 이 고인은 공자맹자 뭐 이런 유교 경전일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책 읽고 주경 야독. 한가할 때에는 한강에 고기를 낚아 부모에게 지극히 봉양하고 효. 심씨는 아내예요. 한결같이 품팔이로 시어머니를 지극히 분양하더니 역시 효. 금년같이 특별한 해에 춘궁하여 유난히 올 해에 농사가 잘 안 돼서 더 힘들어졌어. 월초에 80노모 우연히 병을 얻어 진사가 1000가지 만가지 치료를 하고 어떻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빌면서 노모 환후 쾌히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아내는 좋은 약을 구해 시중을 들면서 회춘하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하늘에 빌어본들 하늘에 매겨진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불과 5, 6,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시름시름 앓으신지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하셨네요. 진사는 머리맡에 앉아 통곡하고 심씨는 발치에서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을 하였다. 어느 노비가 있어서 죽반을 권하며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좀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권하며 어느 일가 친척이 있어서 초종례를 염려해 주겠는가. 이제 또 다시 여기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밥 좀 먹고 기운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노비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역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간 부분이고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사자성어 사고 무친. 불과 3일 만에 힘이 다하여 울음소리도 못 내고 힘이 다하여 부부가 엎어지는데 비몽사몽간에 부친이 말하시기를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해요? 꿈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또 잘라놓을까? 요렇게 잘라서 위에 앞부분이 현실이고
뒤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꿈인 거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야, 니들 이러다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니들 이러다가 노모의 초상을 잘 치르지 못하면 불효를 면하지 못한다. 아, 노모의 초상을 잘 치르는 게 뭐예요? 효의 실천인 거지. 효의 실천 방식, 방안. 그러지 말고 집안을 뒤져보면 두홉 양식이 있어. 죽이나 끓여 먹고 자학동 오흥대감댁을 찾아가면 자연히 너희들을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예언이라든지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죠. 학원을 진사가 놀라 부인을 깨워서 몽사를 이야기하니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 요만큼까지가 꿈이고 이제 다시 뭐 현실로 돌아오는 거겠지. 시험 문제 낸다면 한 요 정도? 꿈을 꾸는 소설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각 꿈의 기능에 대해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부인을 깨워 몽사, 꿈속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꿈의 기능은 뭐예요? 이 꿈을 꾼 인물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지. 부부의 꿈이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학동 오흥대감댁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뒤져보니 어머 과연 부홉이 있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고 이게 없었으면은 아 개꿈이었나 보다 라고 해놨을 텐데 어때? 진짜 내가 꾸었던 꿈이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알려주는 소재. 갱죽을 끓여 먹고 진사가 부인에게 하는 말씀이 부인은 어머님 신체를 모시고 몸을 보존하소서. 너 일단 어머니 옆에서 대기해. 몽사가 비록 허사이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꿈의 일을 믿지 않고 있어. 이 죄인은 그러네요.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죄인이에요. 자학동으로 가버리다. 만일 일가 친척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머 내 몸을 팔아서라도 초종례는 마쳐야 하지 않겠소. 내 몸을 판다라는 거는 스스로 노비가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심씨가 대답하기로 이 부인도 대단하네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진사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부인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구대 심상서의 옛 따님이요. 어머, 부인도 4대부 집안인 거야. 전라감사의 귀한 여식으로 어찌 남의 집 방비, 노비가 되려 하십니까? 죄인인 나 혼자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심씨가 대답을 해서 아니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밑에 이렇게 쓸까요? 가난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변화한 과정에서도 유교 덕목을 실천할 겁니다. 그만큼 유교라는 게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34번에서 본 얘기인 거지.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해 가는데 달이 가고 부창부수는 삼종의 떳떳한 바입니다. 부창부수. 남편이 창을 하면 아내는 북을 친다. 얘도 유교 질서지. 삼종이라는 건 여인은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진짜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멘트죠.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은 애 있으면 그냥 동거해서 살아. 뭐를 해가지고 아둥바둥 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고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가장이 곤욕을 당하면 아내인들 곤욕을 면하겠습니까? 아내는 가장,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니 저도 기어코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나도 노비될 각오하고 있어. 심씨가 가겠다고 하여서 따라 나섰다. 진사가 마지못하여 방에 나와 방문을 잠그고 부부 손을 이끌고 자학동으로 찾아갔더니 문 밖에 문을 지키는 군사, 경비들이 많이 있었다. 군사를 대하여 말하기를 이 댁이 오흥대감 댁입니까? 군사가 그렇다. 어머, 가만히 따져보면 이 군사는 평민이에요. 양반 아니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찾아간 진사랑 심씨 아내는 사대부 집안이거든? 근데 반말하고 있지. 왜 그랬을까? 옷차림이 너무 허술해서 그래. 여차하면 내가 몸을 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노비처럼 옷을 입고 갔을 수도 있어. 잠깐 대감을 배웠고 신원 무슨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 말씀이 있으니 전달해 주시죠. 한 군사가 말을 전달했더니 들어오라고 그래. 진사가 들어가 뜰 아래에 2번 절하고 땅에 엎드렸었다. 노비 행색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느 댁, 네 댁 비복이냐? 바로 요 부분에서 어떻게? 아주 행색이 초라했었다. 그런 거 살펴보면 어때요? 흥부전에서 흥부는 매품 팔러 가면서도 꼬질꼬질하지만 구멍 쏙쏙 난 갓 쓰고 가고 도포 챙겨 입고 가고 그러잖아요.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저는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는 구대 진사댁 비복인데 이거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돈 벌어서 부모님 초중례를 치러야 하니까. 진사님 금년 같은 별연 궁춘에 80 노모님 초복을 당하여서 미처 염습제구 상례를 치를 준비를 못해서 저희들 몸을 팔려고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염습제구 준비를 못해서 저희 부모님의 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바로 내가 너를 찾아온 일종의 목적이지. 대감이 본래 적선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요 정도면은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죠. 너희 둘을 팔려고 한다면 얼마나 달려고 하는가? 그래 얼마면 되겠어? 진사가 말하기를 50냥이면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대감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충노충비구나. 아시겠지만 노는 남자, 비는 여자예요. 다시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상전의 초중 양례까지 다 치른 후에 와서 드난해라.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충노충비구나 라고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죠. 그래? 저런 노비라면 처음 보는 노비지만 데려다 키울만 하지. 진사는 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치르러 떠나고 부인은 대감의 집에 남아서 노비로 지내다가 고초를 겪다가 두 사람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근데 이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양반을 노비처럼 부리는 건 당시 유교 질서에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누구야? 이 대감 이게 큰일 나게 생겼어. 곤란해졌어. 이 대감은 지금. 대감이 그 길로 탑전에 들어가서 임금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선수 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어요. 소신이 천한 나이를 먹어 조정에서도 응당 추잡한 일만 할 것인데 신은 집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그냥 사표 내는 거지. 전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가로시되 요것만 봐도 어떡해요. 이 전하 임금이 누구야? 지금 이 아저씨가 누구지? 저기 누구냐? 제 자학동 오흥대감을 좋아하고 있었지. 갑자기 왜 은퇴한다고 그래? 옆에서 나 도와줘서 일해야지. 대감이 다시 말하기를 제가 어두워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구대진사 이태경을 몰라보고 양반이라고 몰라보고
천사이의 노복으로 몇 달 부렸습니다. 노비로 몇 달 부렸습니다. 신의 죄를 조정에 전하시어서 이 죄는 뭐예요? 양반을 노비로 썼다. 신분 질서를 혼란케 했다. 국법을 바르게 하십시오.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죄송해요. 한 줄 빼먹었네. 경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어서 거짓 칭탈을 하는고 칭탈은 단어 뜻이 핑계라는 뜻이에요. 대감이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을 짐이 전혀 야 앞뒤 자르지 말고 자세히 얘기해. 네가 왜 양반을 노비로 써? 자세히 얘기해. 다름이 아니라 태경이라고 하는 양반이 금년의 별연 갑자기 궁춘 먹을 것 없어진 봄에 80 노모의 초상을 당하여 염습제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저희 내외에게 팔려온 것을 저 사람이 양반인 것을 아득히 몰라보고 몇 달 부렸습니다. 신의 죄가 이만저만이 아니오니 이에 상달하나이다. 네 말을 전혀 모르겠구나 라면서 임금이 추가 정보를 요구했고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임금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페이지. 전하가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감동. 태경의 효성은 짐도 몰랐거든. 경이 어찌 알겠는가? 너 모르고 한 일이잖아. 짐이 구중궁궐에 깊이 처하여 민간의 적자와 백성이 이같이 빈곤에 빠져 있어도 아득히 몰랐으니 이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태경의 죄도 아니고 우와 임금 쩐다. 이 임금 멋있는데? 짐의 죄로다. 수원수구하리요. 수원수구 단어 뜻은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즉 아무도 원망하고 아무도 탓하지 못합니다. 상이 친히 황금 1,000냥과 일금 1,000향과 향촉 200병과 백지 500 등을 하사하시고 부상, 조상, 부의금도 하사하셨다.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효를 실천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지. 즉 유교 질서를 잘 지킨 사람에겐 결국엔 복이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소설의 목적이라는 거는 뭐였었다? 유교 질서를 유지하고 단단하게 공고히 하는 게 이 소설의 목적이었구나. 위로 가봅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 유희 없고요. 비판받는 사람 없죠. 인물의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 거 없고요. 해학적 분위기, 웃기지 않죠.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초반에 있었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괜찮지. 그러면 또 앞으로 와서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늘에 매겨진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어느 노비가 있어서 죽조반을 권하며 일가 친척이 있어서 초종례를 염려해 주겠는가? 요렇게 체크해 놓고 옆에다가 요게 31의 3번 31의 3번에 해당되는 얘기. 다시 뒤로 오죠. 대화가 삽입된 노래 없죠?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상투어 뭐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각설, 차설. 자, 이쯤 이 장면 됐고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갈게. 이러한 말인 건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얘기. 답은 3번. 다음 32번에 꿈속의 일은 뭐예요? 돌아가신 진사의 아버지가 야 일단 족이 있으니까 챙겨서 밥 먹고 저기 대감네 집에 가. 그래서 답은 1번. 꿈을 꾼 주체 누구? 진사와 부인 심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33번. A와 B에 대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앞에 거 띄워놓고 올게요. A 부분. 33의 1번.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A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비방하지 않죠. 1번 탈락. 호감을 얻기 위해 격려하고 있다. 격려하는 거 아니죠? 탈락.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탈락. 4번. 자신의 실망감을 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뭐 이 사람 실망했나? 아니죠. 탈락.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 있죠. 거짓을 말하고 있고 거짓말 말하고 있네. A만 봐도 5번이 답이네. B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33의 1번.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 칭찬하는 건가? 아니죠. 사건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아니고, 상대의 손실을 주기 위해 상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원망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아 몰라 너 미워 아니죠. 상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내용을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5번이 답이네요. 답은 5번. 다음 마지막 34번 확인할게요. 진사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돈이 없어 초종례를 치르기 어렵다. 궁핍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죠. 심씨가 전라감사의 귀한 여식 사대부 집안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노비가 되겠다라고 했다. 본래 신분과 다른 신분이 되려 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렇겠지.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소설이 나왔겠죠. 심씨가 부창부수를 근거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가겠다 라고 해서 따라 나서는 걸 봤더니 부부 사이에서도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 부창부수. 맞죠?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대감에게 거짓 핑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군신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신하가 임금에 대한 윤리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아니요. 임금이 옥루를 올리면서 아, 너 딱 봐도 거짓말인데 왜 그런 핑계 대고 있어? 사실을 말해봐. 라고 하는 건 그 대감을 아끼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형이 뭐 해결해 줄까? 이런 느낌? 대감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기고 국법을 바르게 하라 라고 보니 아, 신분 질서가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음.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오케이. 잠시만요.